93.5. 지난 2018년이었죠.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 배드파더스, 이른바 이 나쁜 아빠들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었는데요.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이혼한 부부간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들 우리 사회가 인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가 어떤 단체고 하는 일이 어떤 일 하시는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양육자들과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신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입니다. 네. 아동의 생존권과 인권 보호에 이제 앞장서 왔고요. 또 미지급분, 그러니까 지금 촉구 활동을 했고. 그 사회 인식과 사회 제도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양육비 관련 그 개정 법안의 발의까지 이루었는데요. 지금도 입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번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배드파더스라는 이 사이트, 그러면 네.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와 이 사이트가 그 연관 관계가 있는 곳인가요? 네네.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개설되고 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양육자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배드파더스가 2018년 7월에 개설이 됐고요. 네. 양육자들 모임이 2018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그 배드파더스를 통해서 이제 계속 그 양육자분들이 유입돼서 그 저희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걸 근간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재판을 받으셨는데 재판이 배드파더스에서 재판 결과가 이제 무죄라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 일정 부분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사회적 이익을 위한 이 신상 공개는 뭐 합법하다 이런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번 판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재판의 쟁점은 개인의 초상권 대 아동의 생존권 중에 어느 권리가 더 가치가 우선되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네. 말하자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긴 하지만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무책임한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이 사회적 비탄이 아니라 그게 더 보호되어야 할 가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재판이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 사건에서 이제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나왔죠. 다시 말하면은 개인의 초상권보다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재판에서 판결을 내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개인의 명예가 그러니까 그 스스로 초래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침해가 되었다면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이미 위법자잖아요. 법원에서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네. 명예가 이제 침해가 됐다 이런 뜻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동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였죠. 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 정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부는 서로 이혼을 했더라도 그 부부가 이 서로 부부 생활하면서 낳았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육비, 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는지 현장의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대표님. 일단은 우리나라는 자녀를 인격체라고 보기보다는 나의 소유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관행상.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그 아이들이 이혼 전과 이혼 후 부모의 이혼 전과 이혼 후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되는데 네. 확연하게 달라지죠. 혼자 키우게 될 경우에는 생계나 육아 가사 이게 병행돼야 되니까 돈을 벌려면 아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고 네네. 아이를 더 많이 돌보려면 또 돈을 버는 그게 하락해버리죠. 그 소득 수준이. 네.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바로 공기만 마시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또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이게 다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계속 결여가 생기면서 아이들은 이제 바로 그냥 지적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 성장 주기마다 해야 될 게 많은데 특히 이제
아플 경우, 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이 치료비도 많이 드는데, 네. 그게 이제 또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 그것까지 부담을 혼자서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아이한테는 바로 직결이 돼서 빨리 병원에 못 간다든지 쩔쩔매는 경우가 많죠. 네. 법률적으로 이 재판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네. 이 지급에 책임이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 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판결이 난 사항인데 좀 강제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주 미흡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 채권에 대한 추심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하나하나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신청하고 접수하고 재판기일이 잡히고 또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또 이행이 되는지를 또 3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또 다음 절차를 진행해서 신청하고 접수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기간 소요가 길어요. 그러다 보면 채무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빠져나갈 시간이 충분한 거죠. 재판 전에 있던 재산이 재판이 열리게 되면 싹 사라져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도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판결문을 한 장씩 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감치제도라는 것이 가장 무거운 제재인데요. 네. 감치제도도 집행을 하려고 하면 거주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집행을 하러 갈 수 있는데, 네. 이미 사전에 거주지도 위장 전입으로 바꿔버리고요. 또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버리니까 돈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감치제도까지도 이제 집행이 이제 무력화돼 버려요. 그리고 이게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금세 지나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하나 외에는 나머지 제재는 완전히 없다고 보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 점점 이혼하는 가족들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으로 좀 더 견고해지고 완벽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외국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얼마든지 벤치마킹이 가능한데 그래요. 지금 OECD 회원 국가들 보면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학대로 간 적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금 예외인 거죠. 네. 선진국가는 강제성 규제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 규제가 아니라 동시에 멀티로 지금 제재안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OECD 국가 20개국 중에서 16개국의 대지급 제도, 그러니까 국가 대지급 제도를 갖고 있어요. 국가가 대신 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이 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청구한다. 이런 시스템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다 이미 적어도 16개국이 다 이제 갖추어 놓고 있고, 거기에다가 정행 조치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800년도에 아동학대로 봤어요. 그래서 네. 형사처벌을 그때부터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다호주 같은 경우는 최장 14년을 내려요, 형을. 네. 그러면서 운전면허, 불문증 면허, 허가증 정지, 여권 제한 등의 이제 제재 조치가 있고.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득을 이제 막겠다. 그러니까 지급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죠. 네. 미주 캐나다도 마찬가지, 영국도 그렇고요. 모든 유럽 국가는 전부 아동학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네. 전부 징역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법안을 좀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정치권의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활동을 한 이후에 지난해가 한 1년 동안에 10건의 그러니까 개정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모두 계류 중에 있어요. 지난해 국회 파행이 또 길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심의가 열렸어도 관련 부처가 좀 협조적이지 않아서 네. 전부 다 폐기 수준에 지금 암담하게 있습니다. 관련 부처라는 것은 여성가족부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신상 공개라든지, 네. 아니면 출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무부가 관련 부처예요. 여러 부처들이 유기쯤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운전면허 제한한다면 경찰청과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어 있는 관련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 정말 우리 사회가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법 제정도 좀 더 앞서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하시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한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는 일단 발의된 법안이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국가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강력한 제재법이 없으니까 미주급자들이 이제 전 배우자한테 마음껏 자가적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사실은 양육비 요구를 하기 위해서 미주급자 찾아갔다가 양육비 미지급자가 이제 피해자를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이런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공적 영역으로 보고 우리나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사회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재판을 통해서도 공감을 많이 일으켜 주셨는데 이제 국회가 다시 닫히기 전까지 네. 그 관심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들도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